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도화선이라는 책인데요.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안균환 작가의 조각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책 읽어볼게요. 손난로가 식지 않을까 두 손으로 꼭 껴안으며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손난로는 잔뜩 웅크린 채 가장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웅크린 채 견뎌야 했던 시절의 기억을 담았습니다. 그 시절의 뜨거움을 잃고 싶지 않아 도리어 꼭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잠깐의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안균환 작가의 조각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찜질방에 갔었다. 아버지는 흰색 수건을 돌돌 말아 목에 걸고 가장 뜨거운 방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내가 더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실 때는 구운 계란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다. 구운 계란을 다 먹고 나면 나는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몸을 식히고 싶었다. 아버지에게 나가자고 재촉했지만 아버지는 찜질방 안에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시면서 이 모래알이 다 아래로 내려간 후에 같이 나가자고 하셨다. 나는 구운 계란 껍데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모래알이 한 알 한 알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모래알이 모두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혼자 재빨리 밖으로 나왔고 아버지에게 이제 집으로 가자고 보챘다. 그 날계란을 4개 먹었을 때쯤 지친 나는 찜질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놀란 아버지는 나를 안고 황급히 집에 들어오셨다. 아버지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찜질방의 이름을 물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에 나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어릴 적 그토록 싫어했던 그 찜질방의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때 먹었던 구운 계란의 맛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일상이 모래시계 안에 모래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한 알의 시간을 아래로 내려보낸 후에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다시 하나를 내려보내야 했다. 오늘은 어제가 되어가고 있었고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게 뻔히 보이는 날들이었다. 나는 어릴 적 찜질방 안에서처럼 모래시계 앞에서 서성이며 내가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 다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다. 모래알이 바닥에 다 떨어지면 지금의 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건 내 생각인데 난 인생이 엄청 시시하다고 생각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서 불행이 안 끊기고 쭉 이어지는 기분. 근데 행복은 아주 가끔, 요만큼 드문드문 있을까 말까 해. 조훈현 감독의 영화 꿈의 죄인 중 죄인. 하지만 하나의 고민이 해결되면 잠시 뒤에 다른 고민이 찾아오듯 한 시절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의 시절이 찾아왔다. 모래시계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도 시원한 바깥이 아닌 온도만 조금 다른 사우나로 옮겨가 다시 모래시계만 바라보며 사는 것 같았다. 제인의 말에 공감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찜질방 안에서 구운 계란을 먹던 순간처럼 잊히지 않는 행복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아주 가끔 요만큼 드문드문 있을까 말까 할지라도 말이다. 불행들은 너무나도 많아 하나하나 기억하기 힘들지만 몇 안 되는 행복한 순간들은 오래도록 선명히 기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글들은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의 조각이다. 과거의 그 시간을 다시 느끼기 위해 잠시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보려고 한다. 네, 다음 작품은요. 우리는 잠을 자면서 뒤척인다 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형은 임용고시를,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은 같은 회사를 다니신다. 두 분 모두 얼마 전 퇴직을 권유받으셨다. 두 아들만 바라보며 달려왔기에 부모님에게 노후 준비란 자꾸 미루게 되는 방학 숙제와 같았다.
부모님은 퇴직 소식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늦은 밤 안방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까지 감추시진 못했다. 형과 나는 늘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간엔 부모님은 노후를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셨다. 두 아들이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리면 읽던 책을 급히 덮고 안방 문을 닫으며 아들들을 맞이하셨다. 불안한 미래를 우리에게 숨기고 싶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했었다.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일부러 몇 번씩 틀리게 입력하고는 했다. 그럴 때면 안방을 다 정리하신 부모님이 직접 열어주셨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오늘은 식탁에 앉아 과일을 먹었다. 내 식구의 대화는 겉돌았다. 뉴스나 드라마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로만 가득 찼다. 정작 우리의 하루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지 않았다. 우린 모두 첨탑의 꼭대기에 서 있었다. 조금만 서로 기대도 4명이 모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어떤 흔들림도 없이 지금 자세 그대로 서 있어야 했다. 그래서 서로를 안을 수가 없다. 안방 문을 급히 닫는 것처럼 우린 마음을 닫아야 했다. 며칠 전부터 형과 나는 같은 침대를 쓰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 내 방을 서재로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침대에선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면 급히 코를 고는 소리를 내어 한숨을 숨겼다. 혼자 덮을 때보다 둘이 덮을 때 이불이 더 무겁다는 생각을 한다. 잠결에 나도 모르게 무겁다는 말을 한다. 형은 그래도 해내야만 해 라고 중얼거린다. 그 말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는 잠을 자면서 뒤척인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기면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친다. 헛구역질을 하다 한가득 토를 쏟아내고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파도는 잠잠하다가 거칠게 몰아치고 다시 잠잠해진다. 햇볕이 바다에 튕겨 반짝인다. 바다는 해를 길게 들여 자신의 몸 위에 올린다. 바다 표면에 비친 해를 바라본다. 수평선까지 시선을 옮기던 중 섬을 하나 발견한다. 휴양객을 위해 쓰이는지 섬에는 호화로운 펜션이 많다. 바비큐 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는 아니지만 분명 이들은 웃고 있을 것이다. 섬에 가보고 싶어 표를 샀다.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섞인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하다. 섬에서의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듯 했다. 나 또한 섬의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다. 줄이 줄어들자 점점 배 쪽으로 가까워진다. 여객선 승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팸플릿 하나를 받는다. 팸플릿에는 섬의 풍경들이 사진에 담겨 있다. 기대했던 것만큼 섬이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동시에 섬에 도착해서 실망하는 내 모습이 머리에 스친다. 익숙한 기분이 들어 눈을 질끈 감는다. 몸이 훌쩍 커져 매년 봄옷을 새로 사야 할 때쯤 중학교에 들어갔다. 교복을 입고 처음 들어간 교실엔 긴 책상이 열을 맞춰 놓여 있었다. 한 책상에 의자 2개를 놓고 앉아야 하는 책상이었다. 선생님께서 짝을 정해주었고 아이들은 하나의 책상을 둘로 만들기 위해 펜으로 선을 그었다. 난 짝의 눈치를 봤다. 힐끔힐끔 곁눈질로 보다가 그 애의 명찰을 보았다. 최소진. 이름을 알게 됐지만 처음 보는 여자의 이름을 대뜸 부를 자신이 없었다. 책상에 선을 그을지 물어보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소진이었다. 소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을 긋자는 말이 아니었다. 왜 선을 그어야 해? 같이 쓰는 책상인데 왜 2개로 나눠? 같이 붙어있으면 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책 없을 때 같이 보기도 편하고 지우개도 빌리기 편하고 말이야. 소진의 말에 수긍했다. 모두가 펜을 들던 그날 난 펜 대신 지우개를 들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뒷부분에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장미와 가시라는 작품도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비닛이라는 작품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펌프라는 작품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안균환 작가의 조각들이라는 작품 읽어드렸어요. 이 작가의 조각들에는 어떤 조각들이 보여져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